TV의 나비입니다. 오늘의 위탁 리뷰는 SIC 헥사 오즈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제품은 정유한님께서 위탁해주신 제품임을 알려드리며 본격적인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스 아트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고 갈 건데요. 일단 본 제품 하비제펜 한정품입니다. 2017년도에 예약을 받아서 2018년도부터 발송을 했고요. 가격이 약 9,100엔쯤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95,000원 아니면은 한 10만원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죠? 앞서서 이야기를 드렸듯이 헥사 오즈 하니까 뭔가의 가면라이더가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네, 가면라이더 오즈가 떠오르죠. 그 가면라이더 오즈가 3개의 메달로 변신을 했다면 이쪽 같은 경우에는 6개의 메달을 가지고 변신하는 오즈, 헥사 오즈가 되는 겁니다. 대신 이 헥사 오즈 같은 경우에는 따로 본편에선 등장하지 않았고요. 극장판이었죠. 데노, 오즈, 올라이더, 렛츠고 가면라이더 이후의 이야기를 다뤘던 SIC 히어로 사가에서 등장했었던 괴인 라이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변신 장착자가 바로 가면라이더 시리즈에서 등장했었던 쇼커 수령이라 하고요. 그 쇼커 수령이 만들었었던 조직의 이름 쇼커, 그리고 개쇼커, 그리고 그 이후의 작품 V3에서 등장했었던 데스트론, 그리고 가면라이더 X에서 등장했었던 갓, 그리고 가면라이더 아마존에서 등장했었던 가란다, 그리고 가면라이더 스트롱거에서 등장했었던 델자라는 악의 군단의 메달을 사용해서 변신한 라이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스의 왼편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사용한 메달이 등장하는데요. 일단 가장 위에 있는 것이 쇼커 메달,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이 겔쇼커 메달, 그리고 그 하단부에 있는 것이 데스트론이고요. 그리고 그 반대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또 6개다 보니까 3개의 메달이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갓 메달이 되겠고요. 그리고 가란다 메달, 그리고 델자 메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뒷면을 보게 되면은 쇼커 수령의 헥사 오즈라는 이름과 함께 헥사 오즈의 전면도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미지가 괴기스럽습니다. 촉수가 6개나 나온다는 점에서는 최종 보스의 이미지를 확 하고 띄워주고 있군요. 자,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헥사 오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박스 아트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으니 그럼 내부에 있는 제품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박스를 열어서 제품을 꺼내봤는데요. 야, 진짜 보기만 하더라도 진짜 이건 악의 괴인이구나 라는 것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봅시다. 먼저 얼굴부터 살펴봅시다. 얼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가면라이더 오즈 가장 머리 윗부분이 이제 메였죠. 타카 메달을 사용해서 변신했던 오즈였는데 그 오즈의 얼굴을 가져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해골의 이미지까지 바뀌게 되면서 오즈의 이미지 플러스 해골까지 겹쳐졌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빨이 해골의 모습처럼 되어 있고 붉은색 클리어 파츠를 사용함으로써 조금 더 사나운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눈이 굉장히 트일 수밖에 없는 게 전체적인 외형의 색상 자체가 밝은 갈색 톤을 띠고 있기 때문에 두 눈의 붉은색이 굉장히 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런 엷은 회색의 색상 덕분에 해골이라는 이미지가 확고히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 바로 이 오랑서클인데요. 오랑서클 같은 경우에는 6개의 메달을 사용했기 때문에 전부 6개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위에는 뱀이 보이고요. 쇼커의 메인 마커였던 메가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하단부로 내려오면은 일단 해골이 가장 먼저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 하면은 전갈의 이미지가 보여지고 있군요. 이렇게만 따져본다면은 꽤 괴인 라이더라는 느낌이 확 하고 드는 오랑서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바로 헥사 오즈 드라이버가 보이게 되는데요. 오즈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3개의 메달을 사용해서 변신했던 드라이버였는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쇼커가 새로운 오즈 드라이버를 개발을 했기 때문에 헥사 드라이버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총 6개의 메달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메달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쇼커, 겔쇼커, 데스트론, 갓, 가란다, 그리고 델자 메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즈 드라이버와 그렇게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 오 스캐너도 달려있고, 그리고
메달 홀더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면부에 있는 5메달의 개수만 늘어났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어깨로 넘어와 봅시다. 어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랄까 뼈 갑옷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색상 자체도 이제 해골을 의미하는 색상이다 보니까 용골갑? 예. 뭐라 해야 될까요? 예. 어쨌든간 뼈로 만든 갑주의 느낌이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내부를 보게 되면은 또 이렇게 또 해골의 이미지가 보여지고 있고요. 또 반대편을 보게 되면 또 다른 해골의 이미지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해골이 벌써부터 두 개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하단부로 내려오면 팔 쪽에는 이렇게 클로 하나와 거대한 블레이드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도 오른쪽 팔에 있는 이 클로 같은 경우에는 맹수의 이빨을 사용한 그런 클로라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 이 왼팔에 있는 블레이드는 척추를 사용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네, 앞쪽에는 뾰족하고 뒤쪽도 뾰족하지만 이쪽 같은 경우에는 척추의 뼈 부분을 사용해서 톱날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더 그로테스크한 느낌도 들기도 하는군요. 그리고 오른 팔목과 마찬가지로 이쪽도 해골의 이미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동물의 해골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럼 이제 다리로 넘어와야겠죠? 다리 같은 경우에는 꽤 멋있는 형상을 하고 있어서 꽤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오즈 시리즈에서 내려오는 이 라인 문양과 함께 이쪽에도 해골의 견감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면은 이렇게 동물 형태의 사나운 발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사고조의 모습이 조금 보인다라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네요. 그리고 두 쪽 팔의 견갑과 동일하게 이쪽 다리 장갑 같은 경우에도 서로 다른 이미지의 해골 마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리를 이렇게 겹쳤을 때 한쪽은 뿔이 있지만 한쪽은 뿔이 없는 해골의 견갑을 보여주고 있어서 헥사오즈라는 이름과 해골의 이미지가 걸맞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해골 모습 하나, 해골 모습 둘, 해골 셋, 해골 넷, 해골 다섯, 여섯, 그리고 마지막 입까지 해서 7으로 헥사오즈를 구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등을 한번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칼날들이 보여지고 있죠. 이 칼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따로 수납이 가능하고요. 전부 이렇게 하나씩 빼줄 수 있습니다. 박스 아트를 유심하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중에 이 파츠가 어떠한 파츠를 통해서 굉장히 길게 변하게 됩니다. 칼날 파츠를 전부 뗀 뒷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런 형태입니다. 확실히 해골의 느낌을 살려내기 위해서 척추의 이미지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척추와 이어지는 이 갈비뼈의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진짜 벨트만 제외한다면 그로테스크한 느낌 확실하게 살아나는군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헥사오즈의 간단한 외형을 살펴봤는데요. 확실하게 오즈의 이미지도 있고 해골의 이미지도 있고 그리고 각 메달에 걸맞는 그런 해골의 모습 그리고 악의 괴인이라는 느낌까지 확실하게 받을 수 있었는데요. 뭐라 해야 될까, 가면라이더 오즈라는 작품에서 나온다기보다는 저 옆 동네에서 방송하는 그 가로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쪽에서 나오는 괴인의 느낌이 조금 더 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제품이었네요. 자, 이번에는 헥사오즈의 가동률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목의 가동 같은 경우에는 오즈의 소치와 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돌아간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렇게 썩 많이 돌아가는 느낌은 들지가 않아요. 일단 양옆에 있는 이 카라 때문에라도 많이 돌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목관절 자체가 굉장히 뻑뻑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움직여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크게 움직여주지 않아도 시선만 살짝씩 바꿔줄 수 있다면은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고질병이죠. 양쪽 어깨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 관절이 그렇게 크게 움직여줄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가동은 되기 때문에 썩 불편하다라는 느낌은 들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이중관절을 사용하고 있어서 크게 가동하는 것 같지만 이쪽 어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가동에 걸립니다.
가동이 크게 걸려요. 대신 이제 팔 쪽을 쭉 내려준 다음에 가동을 시켜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동하는 모습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팔목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볼관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보이시듯이 굉장히 장갑 자체가 굉장히 크게 돌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 자체는 뭐 그렇게 크게 움직여지는 느낌도 들긴 하지만 나중에 손 파츠를 교체시킬 때 꽤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손이 맞닿는 부분에 있어서 이 파츠와 이렇게 손이 맞닿기 때문에 다른 의미로 아플 수 있다는 점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허리 가동 같은 경우에는 오제 소치와 동일한 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일단 크게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 제품이 신제품이다 보니까 그렇게 썩 많이 돌아가는 느낌은 들지가 않아요. 일단 오즈와 동일한 소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체 그리고 하체는 꽤 크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고관절을 봐야겠죠.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 옆쪽에 있는 장갑 때문에 벨트와 걸립니다. 벨트와 걸리기 때문에 양옆으로는 그렇게 크게 움직여주지는 못해요. 대신 이렇게 앞으로는 가동을 시켜줄 수 있지만 SIC 특성상 관절이 굉장히 뻑뻑합니다. 그래서 파손에 꼭 유의를 하시면서 가동을 시켜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무릎 가동 같은 경우에는 이중 관절을 통해서 쭉쭉 굽혀줄 수 있는 형태로 가동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목 가동 같은 경우에는 이 앵클 가드가 굉장히 큽니다. 앵클 가드가 크기 때문에 양옆으로 움직여 줄 수 있는 각도가 꽤나 제한이 되면서 내부에 있는 볼관절도 그렇게 크게 가동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아래로는 가동이 가능하지만 좌우로는 거의 가동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특징 기믹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특징 기믹을 한다면 딱 한 가지밖에 볼 게 없습니다. 근데 그 특징 기믹 하나가 굉장히 임팩트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 엄청난 특징 기믹을 한다면 바로 이 앞전에 말씀을 드렸던 등 파츠들을 사용한 거대한 촉수를 전개시키는 건데요. 일단 이 칼날 파츠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렇게 뺄 수 있다고 앞전에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이 파츠들을 전부 등에서 제거를 해주고요. 사실상 일체형이었던 촉수이자 망토를 이렇게 연결시켜 줍니다. 이게 이제 칼날을 연결하지 않은 촉수이자 망토의 파츠고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칼날을 연결시켜준 촉수이자 망토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 6개의 파츠를 전부 다 등에 꽂아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6개의 모든 촉수를 전개시켜 보면은 이런 형태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볼륨감이 넘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6개의 모든 이 촉수가 전개가 되면은 굉장히 뿌듯하면서도 굉장히 복잡한 느낌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두면은 굉장히 예쁜 것은 사실입니다. 예쁘고 볼륨감 있고 굉장히 뭐랄까 그로테스크한 느낌을 확실하게 받을 수는 있지만 지금 제가 손이 보이죠?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로 베이스가 들어가지 않고 등 쪽에 이렇게 6개의 무거운 무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립이 굉장히 힘듭니다. 자립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뒤로 쓰러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겠죠. 그만큼 장식에 있어서는 꽤 불편한 형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베이스를 하나 구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뒤쪽으로 기대어서 장식을 해두는 게 아주 이롭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츠 자체는 이렇게 볼관절을 사용해서 크게 각도가 뻗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총 3개의 포인트를 사용해서 꺾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등 쪽으로 나가는 부분, 첫 번째 뿌리 부분, 그리고 관절 부분 하나, 그리고 칼날 부분에 존재하고 있는 볼관절 하나. 그래서 총 3개의 관절을 통해서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까지 있겠죠. 본래 이 촉수 파츠 같은 경우에는 공격용으로도 사용하긴 했으나 원래는 이렇게 겹쳐져서 망토로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망토로 보인다라기보다는 어디까지는 그냥 촉수로밖에 보이진 않는데 원작상에서는 이 부분이 조금 더 넓다고 합니다. 조금 더 넓기 때문에 하나의 망토처럼 사용할 수 있었다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나머지 본 제품에 들어가 있는 파츠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주먹선 한 세트와 그리고 이렇게 편손 한 세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정묘한님께서 맡겨주신 SIC 헥사 오즈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3개의 메달을 통해 변신하던 오즈와는 달리 6을 의미하는 헥사라는 단어를 사용해 최종 보스의 이미지를 보여준 헥사 오즈의 모습은 굉장히 신비했습니다. 옆 동네는 아니지만 윗동네도 아닌 가로라는 작품에서나 등장할 법한 괴이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SIC는 SIC구나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기도 했죠. 정말 SIC 제품군들을 보다 보면 제가 가면라이드를 보는 건지 아니면 가로 시리즈를 보는 건지 헷갈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라비였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위탁 제품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